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캘리포니아에 계신 재정 전문가 티모티 용 씨를 모셨습니다. 시차가 3 시간이나 나는데 이렇게 또 얼굴을 마주 보고 있네요. 단골 맛집이라서. 네. 예. 오늘 티모티 용 씨를 모신 이유가 요즘에 그 SBA의 EIDL 론이 또 오픈이 됐잖아요. 사실 저희 채널에 코멘트로 이 EIDL 론에 대해서 또 다뤄 달라고 또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신청을 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은 저희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미 내용이 똑같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링크를 아래에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티모티 용 씨랑 또 이야기해 볼 부분은 뭐냐면, 이 론이라는 거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다시 갚아야 될 돈이고, 거기에 대한 그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티모티 용 씨가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이 대장님이랑 예전에도 저희가 영상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코비드 19 팬데믹 초기에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이랑 EIDL, SBA 론이라고들 흔히들 말씀하셨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이 대장님과 저랑 이제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쉽게 받을 수 있고, 아 이거는 안 받으면 손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 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LANA, 즉 그 쉽게 말해서 론닥이랑 비슷한 거죠. Loan 예. Authorization and Agreement. 즉 이제 론을 주는 term and condition, 그 예. 조건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이제 베일을 벗었어요.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지. 예. 베일을 벗겨서 봤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은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지, 뭐 제가 물론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쭉 파이낸스 쪽에 있다 보면은 요런 단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예.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그 이 대장님이 지난번 영상에서 커버해 주신 대로 론 어플리케이션을 요새 이제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시죠.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시면 이제 이메일로, 네, 그 론이 퀄리파이 되는가, 예. 얼마가 퀄리파이 되는가가 어마운트가 일단 오게 되고요. 그런 그렇죠. 다음에 이제 그거를 클릭을 하시겠죠. 론 어마운트를 예. 얼마로 정한다. 예. 상향 조정은 웹사이트 상에서는 안 되고 하향 예. 조정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하향 조정을 한 후에 사인을 할 다큐먼트를 받게 되시는데, 그 다큐먼트가 이제 뭐 론닥 비슷한 건데 그거 이름이 LANA. 음. 정확히는 이제 Loan Authorization and Agreement의 약자인데, 예예. 말해서 이제 이 론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컨디션으로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계약서 비슷한 거죠. 예예. 이제 제일 뒷장에 보면은 promissory note라고 해서 약속 어음이라는 것이 달려 있는데, 예. 정확히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사인이 되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예. 사람들이 이제 그냥 너 SBA 론 받았니? 이번에? SBA 론 받았어. 그 SBA 론은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는데? 뭐 예. 이제 그 SBA 론이라는 걸로 쉽게 말씀을 하세요. 친숙한 단어니까. 예. 정확히는 이제 SBA에서 주관하는 EIDL 론이라고 하시는 게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예. EIDL이라고 하는 거는 Economic Injury Disaster 론이다. 즉 그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그런 이제 디제스터,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론을 주는, 정확히 얘기하면 SBA EIDL 론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SBA 그렇죠. 론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많이 받으시니까 예예. SBA 론의 그 성격과 요번 EIDL의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음.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진짜로 사람들이 그 SBA 론, SBA 론 하는데, 정말 이제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실 해야 되는 게, 이 SBA 안에 EIDL도 있고 PPP도 있잖아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사실 SBA는 주관하는 거지 이 론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확실히 구분 지을 필요도 있긴 한 것 같아요.
SBA에서 주관하고 SBA에서 이제 언더라이팅, 심사라는 걸 하게 되죠. 예. SBA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 거라서 부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SBA에서 주관하는 그런 론들은 그러실 리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잘못 어플라이를 하신다거나 사실이 아닌 것들을 기재해서 약간은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론을 받게 되시면 네. 기존에 그냥 은행에서 받는 론이랑은 처벌의 수위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예. 조심하고 어플라이 하셔야 되는 론이고요. 예. 네. 아무래도 페더럴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해서 이제 SBA 론과 예. EIDL 론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다. 제가 받게 된 론이 어떤 론이라는 걸 알고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론답 위에 이제 받게 되시면 뭐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뭐 도큐먼트 넘버가 오른쪽 위에 나오고 밑으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넘버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장을 넘어가서 실제로 내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이 있는 그 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 인포메이션이 맞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장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예. 보니까 실제 이름 borrower라고 써 있는데 돈을 예. 빌리는 사람의 이름도 써 있고 그런 다음 이제 SBA 론 넘버도 써 있고 주소도 써 있고 그런 다음에 웹사이트 상에서 내가 받겠다라고 한 어마운트가 거기에 이제 숫자로도 적혀 있고 레터로도 적혀 있는데 예. 그것들이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예. 거기서 만약에 인포메이션이 다르면 나중에 이제 이 론을 갚아 나갈 때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예. 제가 쭉 LANA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들을 그냥 쭉 go over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찾다 보시면 promissory note라는 단어가 나와요. promissory note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하시면 그냥 약속 어음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LANA라는 이 더큐먼트 자체가 쉽게 말해서 차용증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빌립니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차용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넓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대장님한테 돈을 빌린다라고 할 때 친구니까 야 언제 갚을게 라고 해서 그냥 제가 손으로 쓰는 것도 차용증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수증에 뭐를 쓰고 이 대장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썼으니까 이 영수증에다가 이 대장님이 뭐 언제까지 줄게 라고 써서 저한테 그냥 보내주는 것도 일종의 말하면 차용증이 되겠지만 예. SBA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네. 예. 그래서 promissory note라는 걸 발행하게 되고 예. 어음 자체를 발행하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차용증이랑은 달리 이 promissory note 자체가 재산권을 인정을 받아요. 재산권에 대해서 뭐 차압이 들어온다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법적으로 적용받는 구속력 자체가 좀 다르죠.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오피셜한 레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인트레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파이낸셜 필드에서는 인트레스트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 이자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EIDL에서 제공하는 offer하는 인트레스트는 모든 EIDL을 받으시는 분들이 3.75%의 30년 상환을 조건으로 오퍼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맞아요. 예, 이자는 정말 좋죠. 일반적인 즉 EIDL이 아닌 그냥 평소에 저희가 이제 받는 SBA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랜더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 25,000불 미만으로는 7.5%, 25,000에서 5만 사이가 6.5%, 예. 그리고 5만 이상이 5.5% 정도로 원래는 SBA 레이시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EIDL이 아니라 SBA에서 다른 론을 받았을 때. 그렇죠. 일반 SBA 론이라고 했을 때 예. EIDL이 3.5%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5만 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불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예. 사실은 어마운트가 낮을수록 이자가 비싼데 얘들은 3.75에 고정을 해주겠다. 그렇죠. 예. 네, 확실히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뭐 이자는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이자가 네. 싸긴 싼 건데 이게 30년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무시 못할 이자더라고요. 그렇죠. 예. 만약에 30년 상환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두 예. 배에서 세 배 정도 예. 네,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긴 하죠. 일반적인 SBA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예. 조건인 거죠. 그리고 뭐 다른데 뭐 그냥 일반 뭐 은행이나 네.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싼 거긴 하죠, 사실. 그렇죠. 예. 제2금융권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3.75%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담보 없이 빌려줄 수도 있다라는 컨디션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음. 담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콜레트럴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예. 다음 내용으로 바로 예. 콜레트럴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실 텐데 예. 이제 옛날에 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었던 네, 예. 아몰트요. 다들 잘 알고 예. 계시죠. 네, 예. 아몰트요. 무시무시한 형님이죠. 예. 그렇죠. 네, 요새도 가끔 보세요. 예. I'll be back. 예. 이 콜레트럴 데미지란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콜레트럴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봐서 이거 뭐 어디서 들어본 듯한 단어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그 영화에 나온 콜레트럴이라는 단어와 저희 파이낸스 필드에서 쓰는 콜레트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른 용도로 쓰이죠. 음. 론닥에서 얘기하는 콜레트럴이라고 하는 거는 담보를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SBA에서 제시하는 론닥에 의해서 담보 기준을 보면 EIDL을 $25,000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담보를 설정할 수 있고요. 예. 25,000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담보가 필요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예. 이제 콜레트럴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요. 예. 그 콜레트럴이라고 써 있는 섹션을 보시면은 뭐 25,000 이상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벤토리라든지 예. 아니면은 저 이퀴먼트 장비 사시는 것들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동산들 예. 폴더에 있는 동산들이라든가 각종 비즈니스에 관련된 어카운트들에 대해서 SBA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 받은 25,000 이상이면은 어떤 것들이 담보 설정이 될지 예. 생각을 하고 이제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밑에 나오면은 그 담보에 관련된 얘기로는 requirements relative to collateral 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만약에 25,000 이상을 받으셔서 내가 담보로 설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예. 한다면은 일반적인 인벤토리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거는 뭐 매번 파는 물건이다. ordinary inventory라고 여기는 써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SBA를 통해서 그 론을 받고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기계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인데 만약에 그 기계가 담보로 잡혀 있다라고 할 때 내가 SBA 론을 받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인벤토리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 오디너리 인벤토리 제외고요. 그런 다음 이제 이 론을 받아서 그 유즈에 대한 텀이 나옵니다. 이 캐피털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근데 이제 읽다 보시면 working capital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working capital이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워킹을 하는데 필요한 자본, 즉 비즈니스를 돌리기 위한 자본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working capital 이후에 많이 보시게 될 이름 UCC 파일링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UCC 파일링이라는 게 뭔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Uniform Commercial Code, SBA가 UCC 파일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더 쉽게 설명드려서 그러실 리 없겠지만 나중에 뭐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이제 비즈니스를 처분하셔야 된다거나 그만 손을 떼셔야 되겠다라고 할 때 여러 군데서 융자를 받으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SBA 포함해서 뭐 개인한테 융자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SBA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하다가 식당이 잘 안 돼서 식당을 접어야 되면은 융자 같은 거는 당연히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뭐 내가 막 무슨 장비를 팔아버리거나 식당으로 등록된 차를 팔아버리거나 한다고 할 때
그거를 내 마음대로 그냥 팔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SBA 쪽에서 UCC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겠다라는 거죠. 어허. UCC 파일을 하는 것도 $25,000 이상의 예. EID 융자를 받으셨을 경우에 UCC 파일을 한다고 되어 있고 25,000불 이상을 해서 UCC 파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기에 보면 파일링 피 $100를 론 어마운트에서 차감을 하고 주겠다라는 컨디션이 써 있습니다. 예, 예. 담보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세요. 내가 완전 다 망했다. 그러면은 뭐 한국식으로 네. 이렇게 압류하고 차압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어.